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이 설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까지 또 쉬는 분들은 최장 9일까지 연휴 기간 또 여유를 즐기신 분도 계실 텐데 대부분은 이제 연휴에서 일상으로 복귀하는 그 시점 된 것 같습니다. 1월 달도 뭐 다 끝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광주의 경제, 이 부동산, 아파트 이 소식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인주 팩토리는 경제, 부동산, 아파트, 광주 전남의 소식을 주로 다루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덕분에 설 잘 보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담양과 강진 오고 가면서 또 많은 분들도 만나서 이야기도 좀 듣고 왔습니다. 어저께인가요? 생각지도 못했던 큰 사고 날 뻔했죠. 이 무한 제주항공 참사가 일어난 지 딱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충격이 벗어나기도 전에 에어 부산 김해 공항이죠. 거기서 화재가 났는데 이 큰 불이 났더라고요. 야, 사람 운명이라는 게 이게 조금만 더 이렇게 일찍 이륙을 해가지고 그때 만약에 불이 났다면 정말 큰 사고로 이 생각만 해도 이 아찔한 상황인데 그나마 다행이게 큰 사고 이렇게 목숨 잃는 분 없이 잘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좀 걱정되고 좀 우려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계속 이 크고 작은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뒤숭숭한 이 대한민국 이 경제, 부동산, 아파트 시장도 좀 안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올 한 해도 사실 조금 불안정하고 이 불안한 게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방금 이제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구독자님이 이제 연락이 왔어요. 차 한잔 하고 싶다. 좀 이야기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 집 앞에 이디야 커피숍에서 이 커피 한잔 먹으면서 이야기 들으면서 위로를 좀 해드리고 왔습니다. 위로. 근데 뭐 좋은 이야기는 아니죠. 신용불량자가 됐다고 합니다. 사업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잘 안 된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 이제 카드 5개, 이 5개 카드사 돌려막기죠. 돌려막기로 하다 보니까 어느덧 빚이 2억 원이 훌쩍 넘는 그 빚이 생겨서 하다 이제 안 돼서 이제 개인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근데 이게 그 연체 이 담보대출 말고 이제 개인 신용으로만 2억이 넘는 돈이니까 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자만 해도 수백만 원이 나가는 그런 상황이죠. 이 돌려막기, 사업 실패, 결국엔 소득 중단. 사업도 사업이지만 또 이제 가정에 또 먹고 살아야 될 생활비라든가 이런 이제 문제들이 이제 커지기 때문에 이제 고민하다가 신용카드사가 5개니까 날마다 한두 통씩 전화가 오는 거죠. 돈 언제 갚을 거냐, 돈 갚아야 된다, 어떻게 갚을 거냐 이런 전화들.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이제 많은 전화들이 오는 게 이 채권 추심 관련된 그런 상황입니다. 전화를 하는 입장에서도 이 금융권 카드사에서도 자기들 재산을 회수를 해야 되니까 이 전화하는 그 상황도 이해가 되죠. 이 돈을 못 갚았으니까 갚으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전화를 잘 받았죠. 받고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상황이고 또 많은 분들이 사실 전화를 또 안 받고 기피하신 분들 또 많이 계신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분 같은 경우도 이제 무섭기도 하죠. 그래서 전화 안 받고 연락 아예 자체 안 해버리면 결국에는 집까지 찾아오거나 이것도 한 3번 정도 연락이 안 되면 찾아왔다가 안 되면 이제 문을 강제로 열어서 어떻게 보면 빨간 탁지라고 하죠. 이 압류 이게 이제 뭐라고 하더라 이게 이 회생 결정 전까지 돈을 갚지 않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그 붙이는 걸 뭐라고 하는데 이 유체동산 이 압류를 한 겁니다. 이게 돈이 될 만한 뭐 가전제품이라든가 냉장고, 에어컨 이런 게 이제 빨간 딱지 붙여서 하는데 이게 심리적인 거나 또 가정적인 거나 굉장히 이제 큰 충격이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래도 이분은 방법 찾아서 이제 전화도 잘 받고 또 법무사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 개인 회생에 대한 그 절차를 진짜 잘 알아봤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개인 회생 가게 되면 처음 가는 데는 이제 돈을 받지 않는다. 이제 무료 상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상담을 받아서 내가 개인 회생에 대한 요건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계속 문을 두드리다 보면 방법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광주지방법원 파산부에 개인 회생에 관련된 그런 이제 절차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이제 채무, 뭐 카드사 대출
갚는 이런 것들은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중단이 되는 거고, 이제 5년 동안에 일정 부분을 계속 탕감하는 방식으로 개인 회생 절차를 밟아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 하면서 이제 깜짝 놀라기도 했고, 주변에서도 진짜 많은 분들이 이제 개인 회생 이 과정을 밟은 분도 계시고, 이 방법을 몰라서 힘들어하신 분도 꽤 많이 계실 거라는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사실 그 주변에 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자영업 사장님,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이 가입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가입자분들, 광주 전남에 지역주택조합원으로 가입을 해서 이 잘 돼서 성공적으로 하는 데는 괜찮은데, 사실 상당수 많은 부분들이 이 돈들이 묶여 있고, 이 중도금 자사가 진행되면은 추가 분담금이라든가 이 비용들까지 추가로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통받는 분들, 또 이 사업이 또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같이 이제 이중고 삼중고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개인 회생 이 절차를 두고 이제 도덕 불감증이다. 예. 자기가 쓴 돈을 갚지 못하고 이 사회적 비용을 이렇게 던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지적도 있어 왔는데, 아무튼 간에 금융사, 금융권 입장에서도 하나도 못 받을 돈을 일정 부분이라도 갚으면서 거기에 리스크를 좀 줄여든다는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필요한 뭐 절차라든가 이 법인 것 같은데, 이 소식을 들으면서 실제로 광주 전남의 경제 상황, 이게 상당히 힘들구나라는 거를 이제 진짜 실감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만나고 왔으니까 이제 그런 느낌들을 실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분도 결정이 되면 달달이 이제 얼마씩 이제 5년 동안 갚아 나가야 되는데, 마음은 또 좀 이제 지금은 이제 살 길이 좀 마련한 것 같아서 희망을 조금 찾은 것 같다. 또 안도 한숨을 내시더라고요. 또 열심히 하신 분이라 뭐 어려움을 좀 헤쳐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도 정말 좀 힘들고 어려운데 이 방법을 모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 개인 워크아웃 회생 절차. 일단 본인이 눈을 두드리고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무사들 집 가까운 데 가서 상담하시면 됩니다. 무료로 한다고 하라고요. 인터넷 사이트 보시면서 생존에 대한 방법들은 누가 도와주지 않으니까 스스로 두드려 보면서 이 어려움을 좀 극복해 내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영상 남겨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도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될 소식 같아서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주택조합 소식입니다. 지주택 현장이 되게 많습니다. 이 광주, 전남, 우리 생각지 못하는 곳, 잘 알지 못하는 곳에도 여전히 지역주택 이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을 준비 중인 상태입니다. 실제로 진짜 많습니다. 전남도 많아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 지주택인데 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이 지역주택조합, 이 사기 주의보가 내려졌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잘 몰랐는데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을 지역주택 방식으로 해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이제 그런 사례들이 이제 대한민국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피해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이 광주에서도 광주시가 이제 경각심을 갖고 이제 경종을 좀 울리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먼저 설립한 다음에 이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데, 이 공개 모집 과정을 통해서 이제 과정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 사업가, 이 사업 부지, 이 가입 폐지 반환 조건 이런 것들이 불투명하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합원으로 모집은 하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협동조합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비가 이제 일정 부분 내겠죠. 수천만 원 정도 돈을 내는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해지하고 싶어도 해지를 못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돈을 더 토해내야 되는 추가 분담금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 사실 좋은 말들 붙여놔서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사기꾼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겁니다. 발기인이 5명 이상 있어서 협동조합을 만든다는 겁니다. 협동조합. 민간 임대주택의 특별법을 적용해서 이 조합원을 모집해서 이제 집을 짓는 거죠. 아파트를 짓는 건데, 이 최초 30호 이상의 이 건설 자격을 가져야 된다. 이 집을 30호 이상 지어야 되고, 조합원을 모집했으니까 조합원에 우선 공급을 한 다음에 일반 임대, 민간 임대하고 비슷하죠. 10년 동안에 살게 한 다음에 10년 후에 분양 전환을 하겠다. 이 방식으로 이 사업이 이제 추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 어떤 문제? 이 협동조합은 설립이 안 됐는데, 이 지주택, 이 조합을 먼저 설립해가지고 이 발기인을 모집하는 겁니다. 이 발기인이란 거는
나중 투자자입니다. 투자자. 이 투자자는 내가 잘해서 성공하면은 그 투자에 대한 과실도 따먹지만 반대로 그 사업이 실패했을 때 고스란히 그 리스크를 내가 지는 겁니다. 내가 사장이란 소리죠. 근데 이게 이제 애매하게 만드는 겁니다. 홍보관 아파트 모델 하우스 만들어놔서 이거를 이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막 꼬시는 거죠. 꼬셔가지고 모집을 하게 된다. 근데 사업 계획이 제대로 확정이 안 됐다. 이 아파트가 가능한 땅이냐? 아파트 땅, 이 부지는 얼마 정도 확보를 했느냐, 토지 권호는 몇 퍼센트냐, 이 80% 이상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안 되고 좀 이렇게 호도하는, 과장하는, 그래서 이제 과장, 선전, 선동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해서 금전적인 손실이 나왔을 때 이거를 피해를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고스란히 손실은 내가 투자자, 발기인, 여기 내가 감수를 해야 된다. 출자금 반환이라든가 철회하는 이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이 계약서 이 내용들도 보지만 대부분 여기서 이제 상담 듣고 분위기 보고 이 반값 아파트 10년 지났을 때 정말 좋은 위치에 저렴한 아파트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말 들으면 이런 이제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 이 사회 초년병이라든가 이제 그 고령자 분들 같은 경우는 자칫 모르고 이제 가입을 하는데 이게 이제 뭐 정말 애매한 상황에서 가입을 해가지고 나중에 정말 이제 피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실제로 나타났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거는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많은 지주택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 사용 권원 이런 거 토지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땅이 얼마를 확보했느냐. 근데 이제 이게 좀 과장돼서 나온 게 지금까지 이제 많이 있어 왔거든요. 그거 모르고 금방 될 것처럼 해서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상당수 이 수년 동안 그래도 그 아파트가 지어져서 분양이 돼서 이제 입주를 해서 살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거 짓지도 못하고 중간에 이 파산되거나 사라지고 심지어는 뭐 공매까지 들어가는 상황. 근데 또 돈은 또 토해내야 되는 이게 이제 가장 이제 죽을 맛이라는 건데 이 사업도 이렇게 이런 리스크라든가 위험이 있습니다. 발기인, 투자자, 이 조합원 이제 이런 거 하는데 아마 잘 모르시고 이런 게 홍보관이라든가 모델하우스 해서 주변에서 한번 와라, 뭐 선물 준다, 뭐 화장지 준다, 프라이팬 준다, 계란 준다 이런 하면은 가면 된다 안 된다? 잘 모르면은 안 가야 된다 지금은. 그리고 하더라도 그 계약서는 정말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항도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내가 인지하고 판단하고 그 리스크에 대한 해지 방법이 되지 않으면 이거 안 하셔야 된다.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 주택, 이 지역 주택 조합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들 광주에서도 현수막 하나 붙어 있는 거 본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이런 게 있다면은 좀 신중하게 해야 되고 사기주의보 이거는 지금 광주시에서도 실제로 사기주의보 이런 보도자료를 실제로 뿌려가지고 보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사례들이 우리 지역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거 지금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 이 말 들으면 일단 의심하고 봐라. 의심부터 하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소식이 좀 무거운 소재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지방 부동산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이제 속속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부동산 시장 전망을 해놓으면 올해가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건설사도 마찬가지고 아파트 내 집 마련 꿈, 이 아파트 살려고 이제 분양을 받았었던 이 분양권자 실제 이제 이사를 또 해야 되는데 또 집은 안 팔려서 고민이 되는 수많은 분들. 또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이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이제 억 단위까지 돈들이 이제 묵혀 있는 이 조합원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이제 이분들의 이제 어려움, 고통들, 이제 뭐 그래도 감정이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이 또 부동산 아파트 이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구독하시고 봐주는 채널이다 보니까 이런 분들의 사연들, 그 이야기들, 또 댓글, 카톡, 또 전화로 이야기 좀 들으니까 그 위기감이 좀 많이 느껴지고 좀 감정이입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서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이 새로운 형태의 그런 아파트 사업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정말 조심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근데 아직도 이런 걸 잘 모르신 분들이 많이 계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변에 이제 이런 것도 좀 전파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내 집 마련 꼭 필요하잖아요. 이 부동산 시장 너무 올라도 문제지만 또 너무 떨어져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정화하면서 이렇게 이제 우상향을 하는 게 좀 기대가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도 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장성이죠, 장성. 장성에서는 이런 아파트가 눈길을 끕니다.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됐잖아요. 이 고령화 시대에 이 장성군에서는 이 보증금 1,000에서 한 1,500만 원 좀 내놓고 월세는 8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가 뭐냐면 고령자 복지주택, 이 누리타운이라고 하는데요. 이 장성군에서 2019년, 지금부터 한 6년 전에 이 사업을 국가에서 사업 수주를 한 겁니다. 사업을 따와서 광주 전남 최초로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공공복지주택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지금 이게 이제 관심을 끄는 겁니다. 일단 보증금도 저렴해요. 월세도 쌉니다. 뭐한 10만 원 내니까 되게 싸는데 여기 밥까지 줍니다. 밥.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들어가서 살 수도 있고 독거노인 혼자 계시는 분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아직은 많지는 않습니다. 한 150 가구 정도 되니까 7평에서 11평 정도 부부가 살고 밥을 식사를 제공해 주는, 그래서 이제 그 실버 주택 같은 경우는 월 임대료가 이 180에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좀 부담이 되죠. 이 노인들, 이 고령자 되면 이제 소득이 많이 이제 줄어드니까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부자가 아니면은 실버 주택 들어가기 힘든데 이 정도면은 괜찮은 조건의 새로운 주거의 모델이 발생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이런 게 좀 많아질 것 같아요. 노인 복지주택 월 뭐 한 10만 원에 밥까지 차려주는 노인 아파트다. 근데 지금은 이제 예산 부족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정적으로 시범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장성군 같은 사례들이 우리 이제 광주 전남에서 곳곳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들도 이제 10년, 20년 지나면 나이를 먹어가게 되죠. 이 고령자가 될 텐데 이제 이런 부분에 이 주택 시장, 이 아파트 시장도 이 패러다임이 하나씩 둘씩 바뀌어 나가게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장성에 있는 노인 복지 아파트 소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1월이 거의 다 가네요. 내일 이제 금요일이고, 예, 하루밖에 안 남았습니다. 1월달. 예. 이제 오늘 이제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신청해주신 여러분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남은 연휴, 예, 저녁 시간,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